필기시험 준비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식품회사 다닐 때 대비한 수입 상승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품기술사 권혁만입니다. 저는 조리를 전공하고 서울, 미국, 홍콩의 미슐랭2에서 3스타 레스토랑들에서 셰프로 근무했고, 이후에 샘표식품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식품제조업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조리를 하다가 식품제조업에 발을 들이면서 조리와 식품이 서로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작 샘표에서 근무하면서도 식품산업 전반이 아니라 국한된 영역에 대해서만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품처럼 일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 불안함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 전반의 지식에 대해서 늘 갈증을 느꼈고, 이를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그 지식의 가치를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식품기술사 시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국가 자격증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식품기술사는 식품산업에 대한 최고 단계의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4년 평균 합격률이 16% 정도고, 필기에 더불어서 실기시험까지 한 번에 합격할 확률은 6에서 한 7% 정도? 굉장히 획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입니다. 흔히 학계에 박사가 있다면 산업계엔 기술사가 있다고 박사에 견줘서 이야기하기도 할 만큼 이 많은 전문 지식을 요하는 자격증이죠. 이 도전을 마음먹고 나서 식품기술사 공부는 한 4년 정도 했는데요. 저는 조리 전공자였고 커리어 전환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화학이나 공학 측면의 기초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공부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샘표 근무 시절에 약속이 없을 때면 항상 11시, 10시까지 책을 보고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쓸쓸한 생각이 드는 순간들을 이겨내기 어려웠는데요. 어찌 보면 이게 독학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한 연구팀에서 제가 근무를 했다 보니 이 식품산업 전반적인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실감을 했습니다. 현장의 실무 경험이 큰 자산이 되는 기술사 시험에서 실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점은 종종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찾아보다가 식품정보원의 기술사 강의를 알게 됐고, 예전에 식품정보원 강의를 듣고 식품 기사에도 한 번에 합격했던 경험이 있고, 그 외에 식품산업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의 관련 강의들을 들으면서도 늘 식품정보원의 강의들에서 가장 큰 도움을 얻었었거든요. 만족도 많이 했고, 그래서 강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매 시간마다 서로 다른 식품 분야의 기술사분들께서 강사로 들어오셔서 식품 유형이나 공정, 기술,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와 팁을 들려주셨습니다. 식품산업 전반의 정보에 늘 갈증을 느껴온 저로서는 단순히 자격증 취득뿐 아니라 실제 전반적인 실무 능력이 대폭 함양되는 좋은 강의들이었습니다. 특히 정보원에서 스터디를 구성해서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게끔 이 대여섯 명씩 분임조를 짜줘서 토론할 시간을 주는데, 이런 시간들을 100분 활용하고 또 분임조원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서 궁금증들을 많이 해소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건 나만 잘 모르는 것 같다, 나에게는 불리한 시험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은 모든 응시자들한테 공통적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감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이 분임조 조원들에게 물음표를 휘두르는 물음표 살인마가 돼서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열심히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기시험 준비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은 10년치 기출문제들을 훑어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혹은 출제되지 않고 있는지 감을 잡으시고, 동시에 정보원 강의와 지도에 충실히 따르실 걸 추천드립니다. 식품정보원의 지도를 따른다면 굳이 다른 책들을 추가로 더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둘러보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단어의 개념과 의의 정도는 간단하게 노트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관련 학습이 부족하더라도 문제 속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만 알아도 응용력을 발휘해서 답안 작성이 가능하게끔 정보원에서 지도를 해줍니다. 0.1점도 아쉬운 기술사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뻔뻔하게 답안을 작성해낼 수 있는 그런 넓은 관점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으실 때 강사님들이 현장에서 겪으신 경험담들을 들려주신다면 반드시 요약해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런 경험담들을 체득하시면 스스로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모르는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어떻게든 아는 듯이 엮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이 되어줄 겁니다. 경험담을 들려주는 시간을 소소한 잡담 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후일에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답안 작성을 직접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탄탄하게 잘 알고 있어도 답안 구성이나 그래프, 도표 이런 것들을 막힘없이 매끄럽게 써내릴 수 없다면
부족한 시간과 압박감에 시달리게 될 거거든요. 쓸 수 없다면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력 카드가 중요하다, 인상과 자세, 어투가 중요하다, 알려진 전략들은 많은데 개개인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면접관이 이력 카드에 대해서 콕 집어서 묻는다면 깊은 답변을 기대할 거예요. 필기시험 범위 전반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저 적절한 답변과 약간의 재현 정도를 기대를 할 겁니다. 경력이 짧은 저로서는 이 이력 카드에 대한 너무 전문적인 질문보단 오히려 필기 내용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게 좀 유리했는데요. 더불어서 대체로 연구원들이 잘 모를 법한 품질 관리에 대한 질문을 받는 편이니까 자신이 맡고 있는 품목의 품질 이슈에 대한 대응 사례를 물어서라도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의 실태나 뭐 현실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식품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사적이고 이상적인 좀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전제로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며 장차 이 식품기술사라는 조직에 어떤 이익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이들이 나를 그 집단에 끼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 취득 후에 어떤 변화들을 맞이할 건지는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종종 합격하신 몇몇 분들께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하시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족했던 식품산업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실무적인 지식이 많이 보강돼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기술사로서 각종 외부 강의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직에 성공하면서 지금은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입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위 역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고 예전에 근무했던 식품회사 다닐 때 대비 한 3배 이상의 수입 상승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지식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저조차도 이렇게 식품기술사라는 이름이 저한테 이렇게 큰 뭐 사회적인 보상, 지위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식품기술사라는 이름 그 자체의 인지도를 마땅히 조리기능장보다 더 커지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관이 돼도 이런 자부심과 포부를 품는 분들을 뽑고 싶을 것 같고요. 열정적인 분들이 함께 식품기술사가 되셔서 같이 그 이름을 더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치기 전날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시험장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1교시 시험을 치르고도 2교시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뭐 탈주를 고민했고 2교시 시험을 치르고서는 3, 4교시에 또 모르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떨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수업을 듣는 기간 자체에는 설레임과 재미가 컸는데 법규 수업 들을 때와 모의답안 작성해보면서 그리고 시험 전날 이렇게 정말 포기 직전까지의 큰 절망감을 느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합격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네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고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져도 정보원의 지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시험에서 최대한 아는 바를 쏟아내면서 치르시면 누구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치르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또 시험 치러지는 동안에도 포기자가 속출해서 4교시 시험 끝내고 고개를 들어보면은 20명 같이 있던 시험장에 대여섯 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요. 정보원 수업 절대 빼먹지 마시고 또 정보원과 스스로를 믿으시면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사가 되셔서 현업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식품기술사 권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